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죽음이다. 죽지 않는다면 삶은 무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굶주려도 산다면 밥벌이 노동이 무의미해진다. 스트레스에 짓눌려도 죽지 않는다면 음악이나 휴가가 의미를 잃는다. 또 아무리 늙어도 죽지 않는다면 젊게 살려는 노인의 의지가 무색해진다. 이렇듯 삶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멈춘다는 게 인생의 의미다 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은 다행이다. 죽음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정재영 작가님의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현명해지고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인생의 끝,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다다라서야 올곧은 삶의 열망을 태우는 이들을 보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봅니다.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조 디트마. 죽음이 생명을 준다.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삶이 더욱 충만해진다. 죽음의 상상은 무기력한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죽음은 사랑도 되살릴 수 있다. 죽음 가까이에 다녀온 사람의 사랑은 뜨거워진다. 죽음을 상상만 해도 시들던 사랑이 새 생명을 얻는다. 위기의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된 사례가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이었다. 보험회사 직원인 조 디트만은 세계무역센터의 남쪽 타워 105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객기 한 대가 날아와 북쪽 타워와 충돌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일어났다. 9.11 테러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1층을 향해 뛰었다. 조는 17분 만에 72층에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있던 남쪽 타워에 비행기가 충돌했다.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던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 늦게 달렸던 사람도 생명을 잃었다. 건물은 흔들렸고 크고 작은 폭발음과 붕괴음이 들렸다. 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맛있는 음식이나 일확천금을 상상했을 리 없다. 조에게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내 아이를 껴안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 마음에서 헛된 욕망을 모조리 지워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것만 남긴다. 그 중 하나가 가족이다. 죽을 때가 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로 오른다.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조가 죽었을 거로 생각했다. 테러 발생 시각에 세계무역센터에 있었으니 희생됐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조는 생명력이 강했고 운도 좋았다. 온 힘을 다해서 계단을 내려갔고 기차와 차량을 이용해 일리노이의 집으로 돌아갔다. 조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교회에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기적이라도 목격한 듯이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후다닥 달려서 껴안고 키스했다.
조는 상봉이 대단히 감격스럽고 본능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내는 긴 의자를 단번에 뛰어넘고 교회 뒤편으로 달려와 나를 뜨겁게 껴안고 최고의 키스를 해줬어요. 그 순간 내가 집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느낌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영원한 사랑은 없다. 완벽할 것 같은 사랑도 식어버리고 운이 나쁘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오래도록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곧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또는 내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최소 100년 안에 둘 다 사라지는 게 사실이니까 병적인 상상은 아니다. 사라진다고 상상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결 잘생기고 아름다워 보이게 된다. 상대의 가장 빛나는 장점이 그제야 눈에 들어올 것이다. 죽음을 상상하고 데이트의 끝을 가정하자. 매일 이번 데이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데이트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 총살 직전의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12월 공개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같은 처지의 죄수 여러 명과 늘어선 곳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이었다. 군중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사형 선고문이 읽혔다. 머리 위에서 칼을 부러뜨리고 죄수들이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의식이 치러졌다. 죄수들은 한 줄로 세워졌다. 도스토옙스키는 6번째였는데 먼저 앞에 3명이 기둥에 묶였다. 방화쇠가 당겨지면 사형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형장에 선 모든 죄수는 삶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말로 영영 죽게 되는 것이다. 2번 다시 숨을 쉬거나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다. 사형수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구경꾼들은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다. 그런데 사형 직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황제가 사형수들을 용서한다고 갑작스레 공표했다. 뜬금없는 일이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순간에 돌연히 새 생명을 얻었다. 확률적으로 극히 드문 기이한 일이다. 사형 중단은 황제의 관대함을 선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쇼였다. 그런데 속셈이 무엇이건 사형수들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어찌됐건 살았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사형수들은 사는 동안 또다시 경험하지 못할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는 단체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기 직전에 겨우 되살아났다. 그날 형 미하일에게 쓴 편지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형, 내 소중한 친구,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나는 수용소에서 4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어요. 오늘 45분 동안 죽음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형을 당했을까봐 걱정할 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 동안 중노동을 하게 됐다. 노역하다가 몸이 상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기뻐하는 게 그래서 보인다. 당연히 당장 총살당하는 것보다는 생존할 확률이 높은 중노동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강추위 속의 살인적 노역을 기쁘게 받아들인 러시아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죽음보다는 낫다는 교훈을 준다.
달리 표현하면 삶의 끝에서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작고 사소하다. 좌절, 공포, 비탄,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죽는 것보다는 어떤 감정이든 느끼는 게 훨씬 기쁘다. 잡다한 불행과 죽음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 죽음에서 벗어나 기뻐했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돌아와 괴로워했던 것도 있다. 얼마나 자주 인생을 헛되이 허비했는지, 환상과 실수와 게으름, 그리고 삶에 대한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는지, 시간의 가치를 어찌나 몰랐는지, 내 마음과 정신에 반해 얼마큼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면 내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삶의 끝에 선 많은 사람은 바보처럼 인생을 허비했던 걸 아프게 후회한다. 행복하게 죽으려면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지 말아야 한다. 허드슨 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해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 다음 엔진을 껐다.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박동 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됐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하나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게 됐다고 한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의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심함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하루하루를 조금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